네,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보궐선거에 출마하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예비후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강원지사 후보 양보하시고 오셨었어요. 네. 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십니까? 어려워요. 아침 새벽 인사하고 왔어요. 새벽 인사하시고 오신 거예요? 예, 너무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네네. 제가 졸다 와서 그래. 사실 강원지사 출마 접으시고 네네. 우상호 후보 지지하실 때만 하더라도 이번 선거가 굉장히 약간 뭐라 해야 됩니까? 아름다운 분위기, 여유로운 분위기,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재보궐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또 전쟁터가 돼버렸습니다. 네네네. 왜 하남갑을 선택하셨습니까? 평택을 제안했던 건 거긴 주로 이제 정치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고, 하남은 일이 많은 곳이잖아요. 희망이 많은 곳이고 또 분당 옆이고 강원도 옆이고, 제가 하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남에도 도움되고 저에게도 도움되고 민주당이 일하는 정부로서의 성과도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죠. 민주당에서 처음 평택을 제안 받으셨습니까? 네. 뭐라고 하면서 평택을로 가시라고 하셨어요? 평택을 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저다. 그래서 가달라. 그래서 조국 후보는 어쨌든 검찰 개혁에 우리가 노력을 했던 분이고, 예. 그리고 지난 정부 탄생에도 도움을 줬던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민주당과 합당까지 하려고 했던 분인데, 제가 거기에서 배지를 달려고 제가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주당에 새롭게 공천된 김용남 후보는 선전해 주길 바라요. 아니 오늘 아침 라디오 MBC 라디오에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출연을 했는데요. 선거연대는 없다라는 입장이 그렇게 되는, 중앙당 지역별로 그렇게 단위별로 될 수는 있지만 중앙당 차원에서의 선거연대는 없다라고 확실하게 이제 선을. 지난번 그건 조국 후보도 얘기한 것 같아요. 예. 민주당 공천. 그러면 원래 합당하려고 했던 당 아니에요? 조국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책 상황을 봐서 하겠죠. 이제 그 합당은 물 건너간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이제 끝났다. 합당은 끝났고 이제는 정면 승부다, 양당이. 이번 선거는 그렇겠죠. 이번 선거는 그렇다. 이번 선거 끝나고 다음 선거는 또 모르고, 이런 거 역시 정치는 생물이라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택을 가지 않고 하남갑으로 오셨는데 안철수 의원이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네. 추노 꾼이 됐어요, 안철수 의원이. 예, 추노 무슨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하시는 부분은 예. 제가 더 하남에서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고 열심히 할 거고요. 네. 안철수 의원도 분당에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분당 주민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분당 주민한테 죄송하게 생각하죠. 근데 저한테 2년 뒤에 이길 수 있었는데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근데 바로 옆 지역이니까 가서 꼭 당선돼서 우리한테 약속한 거 공약 그거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같이 좀 꼭 이뤄줘라,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예. 저한테 글이나 문자 같은 거 많이 와요. 아쉽다 그러고. 네. 어쨌든 바로 옆 지역이니까 꼭 당선돼서 아마 분당 주민들이 제가 일하는 거에 대한 성과,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잘 도와달라, 이런 얘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승리해서 하남도 잘 되고 분당도 많이 도와드려야죠.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하남갑 지역은 수도권에서 보수세가 강하고 이번에 이제 이용 후보가 또 나오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추미애 전 대표가 1199표 차이로 아주 어렵게 이긴 곳이기도 합니다. 보수 표심을 잡기 위한 이광재만의 특수한 전략이 있으실까요? 그때는 이제 윤석열 정권의 시대였고요.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시대가 다른 점이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 선거는 내란을 좀 확실하게 청산을 한 다음에 결국은 새로운 건설을 만들 시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
결국은 과거와의 결별을 하고 새로운 일꾼과 미래를 여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가니까 현안이 많아요. 일단 여기가 그 새로 가장 저도 아침에 인사를 하고 왔는데 네. 이 열차 시간, 배차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여러분들이 뛰고 그러니까 3호선, 9호, 5호선 하나밖에 없고 예. 3호선, 9호선은 빨리 착공을 해야 되고 예. GTX-D는 빨리 신설을 해야 되고 위례 신사선도 가밀동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이건 또 7월에 결정, 즉 지방선거 뒤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이 정부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 면에서 교통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 그러면은 이광재가 일을 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으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미사 쪽에 신도시가 하나 있는데 네. 이제 가밀 쪽하고 위례가 있는데 그건 이제 그 또 하나는 교산 신도시가 지금 몇 년째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이 신도시가 좀 빨리 돼야 도시가 안정될 텐데 그다음에 교육 문제에 대한 이게 도로 하나를 두고 여긴 송파고 여기는 위례고 여기는 지역 간에 길 하나를 두고 학군이 단절돼 있으니까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는 말씀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을 이광재는 잘할 것 같다.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이번에 당선되면 떠나면 안 돼요. 제가 여기에 뿌리를 확실히 밟고 예. 확실히 일의 성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예.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군요. 그 상대 후보인 이용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번 선거는 그 우리가 이번 선거의 규정을 우리가 내란은 어떻게 발생하는가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앙샹 레짐, 구체제에 있는 사람들이 승복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다시 획득하려고 생각하면 거대한 내전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저는 윤석열과 가까이 있었던 그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확실히 심판하고 솎아주기 그런 사람들이 당선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건강한 보수가 국민의힘이 탄생해야만 이번 선거에 민주당이 승리하고 나서 다음에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가 돼야 결국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상화되지 그러지 않으면 이번에 다시 내란 세력들이 꿈틀거리면 그거는 상당히 이 나라는 어려운 상황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역사의 어떤 그 분기점에 있는 거다 여전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선거에 사실 그 장동영 대표를 보면 그 이번엔 심판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건강한 모습 유승민 의원 이런 사람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가 국민의힘을 차지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길을 열어주려면 이번에 국민들이 확실히 심판해줘야 된다. 그리고 예.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로 가야만 예. 정치가 정상화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그런 좀 합리적인 결정을 좀 국민들이 해주시길 간곡히 바라죠. 네. 자, 그 이용 전 의원이 2023년 4월 19일 라디오 출연해서 한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그 얘기 잠깐 들으시고 논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는 국민들께서 보신 것처럼 우직한 성격이시고 장애물이 있으면 뭐 피하지 않고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일희일비 좀 가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좀 바라보고 이제 가시는 우직한 분이신 것 같고요. 또 김건희 여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내조를 좀 잘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 하시는 일에서 뭐 관여하지 않고 오히려 좀 많이 내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무랄 데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행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야당의 반응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타인을 좀 악마화시키는 거에 재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행보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장애인 미술 작품 판매를 독려하거나 또는 이제 심장병에 어떤 타고난 그 캄보디아 소년을 치료를 돕고 순지 경찰 유공자의 가족을 찾아가서 이 안타까운 사연들을 국민들께 전해드리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과연 이런 모습들이 나쁜 건가요? 가까이서 보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수행실장을 했던 분입니다. 이용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역사가 저 영상을 보니까 네. 슬프네요. 슬퍼요. 네. 그 우리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저도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
그 국민의 고통을 준 윤석열 정권의 핵심 세력에게서는 단호한 심판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건전한 보수가 국민에게 탄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